3월 5일 금요일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는 0.57% 하락 마감이 됐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0.29%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업종 차트를 살펴보면 60일 이평선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21선 부근에서 지지가 되고 크게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0.36% 하락 마감이 됐지만 일봉상 양봉으로 마감이 됐고 60일선 위에서 마감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급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연기금에서 20거래일 중에 하루를 제외하고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죠. 코스피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들이 1조 1000억 이상을 순매수로 대응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전기 전자 섹터와 서비스업과 제조업 섹터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가장 많은 양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융업 섹터에서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철강 금속 섹터에서는 유일하게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 매수가 들어왔죠.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들만 순매수로 대응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유통업 섹터에서 가장 많은 매도가 나왔고 거의 모든 섹터에서 매도로 대응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 누적 순매수를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4조 3천억 이상을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 기관에서는 4조 4천억 이상을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날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종합 주가지수로 계산을 해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3100 이하에서 마감이 되면 수익이 나는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특징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398명이 발생이 됐고 사망자는 8명이 늘었습니다. 저녁 7시 40분을 기준으로 전세계 신규 확진자는 39만 8천 명을 넘어서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6만 8천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신규 확진자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신규 확진자는 20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다가 또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백신 이상 반응은 860건이 추가가 됐고 총 1578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7명이 발생이 되고 있죠. 전일 야간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는 다소 실망적인 연설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내를 해야 된다라는 발표가 나왔었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1.54%까지 상승이 나왔었죠. 국내의 경우에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2%를 돌파를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에서는 2주 동안 블랙아웃에 돌입이 됐죠. 금리 상승에 대한 경계감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블랙아웃은 FOMC 회의를 앞두고 2주 동안 연준 위원 발언이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간과 다음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를 제시를 하면서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장중 3천선을 이탈했다가 10시를 기점으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의 연설이 없었다면 국내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기금에서는 45거래일째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 국내 주식을 14조 원을 매도를 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5조 원을 능가하면서 같은 달 기준 최대 기록을 세웠죠. 모바일 결제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70%를 돌파를 했다라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현대차의 목표 주가는 29만원을 제시를 했고 기아차의 목표 주가는 99,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글로벌 D램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42% 점유율을 차지를 했고 SK하이닉스에서는 29%를 차지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협력사와 단기 공급 계약이 아닌 3년에서 5년 동안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4조 산업에서는 소액 연대에 대해서 경영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징 종목을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0.04% 하락 마감이 됐지만 시가가 1.65%에서 시작했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크게 반등이 되면서 마감이 됐죠. 오늘 야간에는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와 2월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현재 시각이 8시 5분을 지나고 있는데 미국 주요 선물지수는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국가들은 혼조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113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지난주 공개 방송에서 단타 혹은 진입 가능한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공업이었죠. 시가가 5%에 출발이 됐고 고가가 상한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진입하신 분들은 수익 내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전일날 특징 종목 있었죠. 성호전자 10분봉으로 돌려보면 이 구간이 됩니다. 시가가 21%, 고가가 상한가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진입하셨다면 수익이 났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시가가 너무 높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진입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량주 중 짧은 단타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 T플렉스의 경우에는 시가가 1.7%, 고가가 4.9%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진입하신 분들은 수익 내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멤버십 회원 공식 보유 종목 중에 한국경제TV의 경우에는 장중 14.41%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안내를 드렸습니다. 2주 전 추천 종목이었던 PSK의 경우에는 121선 부근에서 비중 5%를 추가 매수를 했죠. 멤버십 보유 종목과 공개방송 추천주가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 전략에 대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조정이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비중 절반을 진입한 종목이기 때문에 PSK의 경우에는 241선까지 밀려주면 비중 10%를 추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짧게 손절을 하실 분들은 121선을 이탈 마감 시 손절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익 내고 마감하실 분들은 121선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멤버십 전략을 살펴보면 PSK의 경우에 35,000원 이하에서만 비중 5%를 추가 매수를 하고 합산 비중은 10%, 평단가는 37,300원 이하로 맞추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개방송 회원님들은 자율적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멤버십 회원님들은 PSK의 비중 10%, 나머지 한 종목에 비중 10%가 진입되어 있고 현금 80%를 보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세 종목이었는데 한국경제TV의 경우에는 오늘 수익 정리가 됐죠. 3월 8일 월요일 특징 종목은 사조 시푸드와 사조 대림입니다. 오후장 기준으로 사조 시푸드가 대장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말 동안 어떠한 테마가 형성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장 확인을 하고 10분봉 기법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3월 8일 월요일 공식 추천 종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8일 짧은 단타나 혹은 223 기법으로 진입 가능한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의 경우에는 철광석을 비롯한 에너지 자원을 전문적으로 수송하는 벌크선사로 LNG선과 탱크선, 컨테이너선 등의 해운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거래처로는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등이 있습니다. 각 거래처와 장기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죠. 재무 차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았다가 2분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실적이 감소가 됐죠. 3분기를 기점으로 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고 4분기 실적이 크게 증가가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철강과 LNG선의 경우에는 물량을 소화시킬 수 없을 만큼 거래가 많아지고 있죠. 올해 1분기에도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GDP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를 기록을 했고 1인당 국민 소득의 경우에도 2년 연속으로 감소가 됐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이 됐고, 국민 소득의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1.1%가 감소가 됐는 수치죠. 미국의 부채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 30년 이후에는 GDP 대비 2배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종합지수의 경우에는 코로나 발생 이전을 뛰어넘었고 사상 최고치도 돌파를 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너무나 과열권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으로만 본다면 2018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었죠. 삼성전자의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주가는 대략 5만원 초반선이었죠. 하지만 현재의 주가는 82,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줄었는데 주가는 80% 이상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한다면 100% 정도가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성장 기대감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너무 고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만 보더라도 매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들만 30조 이상을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죠. 2021년도 수급입니다. 특히 전기 전자 섹터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가장 많은 매도를 하고 있죠. 오늘 야간과 다음 주에는 국채금리와 연준의 블랙아웃,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죠. 월요일 하루는 가급적 관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장에서는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보유 종목에 대한 비중 조절과 매매 전략, 우량 종목으로만 진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가 짧은 조정에서 반등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크게 하락을 해버리면 보유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끝자락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열권에서는 항상 이런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며, 시장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수익을 내려다 보면은 반드시 손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너무나 힘든 구간이었죠. 특히 이런 조정장에서는 소액으로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시장이고 손실이 많이 나는 시장입니다. 다음 주는 국내 증시 상승과 보유 종목들 모두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